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좀 다행이었는데 내려갔으면 어쩔 거예요 사실. 지금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신나게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망해버렸잖아요 그 주식시장이 3월 말까지.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우리 자존심과 감정 없이 투자합시다. 자, 우리가 퀀트 투자라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퀀트 투자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제가 한 4천만 번을 받았을 겁니다. 저 늘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요식업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요리를 하나도 못해. 근데 이분은 식당 여는 거마다 무조건 다 성공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 엄청나게 유명한 그 셰프를 호텔에서 이제 하루 빌려와가지고 그분한테 일당을 드리고 맛집 투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프로기 때문에 레시피를 거의 한 99%는 뽑아올 수가 있대요. 그걸로 식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맛집에서 조금 이제 먼 곳에 가가지고 식당을 차리고 가구 이쁘게 하고 인스타 사진 찍을 수 있게 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투자도 이런 레시피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퀀트 투자예요. 투자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빼먹을 수는 없지만 돈을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이런 문제가 있죠. 도대체 왜 우리가 레시피 따위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간 두뇌는 투자에서 말아먹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가 뭔가 사고 팔라라는 그런 이제 뭔가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틀린다라는 겁니다. 한 98% 이상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대회를 했대요. 주식 전문가 둘을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장 핫하게 될 주식을 이제 설명하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닭을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닭한테 랜덤으로 주식을 픽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와보니까 닭이 당연히 그 두 명한테 이겼고요. 그 실험을 또 한 번 해봤는데 그 두 번째 주에는 한 전문가가 거의 닭과 비슷한 수익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이 3승 1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문가는 이제 의무의 3패 1무를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감대로 투자하면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확한 계량된 그 룰이 있는 그 룰을 그냥 레시피대로 그대로 투자해서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두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일단 투자에서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100개, 1000개 주식을 사면은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깨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 좀 크게 먹고 작을 때는 적게 깨진다. 그거 의치에 무조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는가? 정확히 반대로 투자합니다. 다 그것도 우리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이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일단 빡치잖아요. 내가 100원에 샀는데 80원으로 떨어지면은 그걸 팔면은 내가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요. 자존심도 깎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안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손절을 안 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10개 주식 중에서 손절을 안 하면요, 한 7개, 8개는 다시 본전으로 실제로 돌아옵니다. 본전이 되면 보통 팔아버립니다. 그럼 빵프로 수익을 내는 거지. 자, 문제는 나머지 두세 놈들이 문제인데 얘네들은 안 돌아와요. 안 돌아간다는 거는 골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0%, 40%, 60%, 80%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감정대로 행동하면은 손실을 굉장히 길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 크게 망한다는 거지. 또 반대로 근데 내가 1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10원으로 올라가면은 또 금방 팔아버려요. 왜냐면 110원까지 갔다가 다시 90원으로 떨어지면 너무 빡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확정 짓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수익은 짧게 그리고 손실은 길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왜냐면은 투자의 정석과 정확히 좀 반대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퀀트를 만든 사나이들 중에서 에트 소프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IQ가 한 200 정도였고, 그리고 그분은 그냥 보는 거는 무조건 다 딱 외울 수 있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죠, 그거를. 자, 그리고 이분이 카지노 블랙잭이라는 게임에서 필승법을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카지노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따왔습니다. 카지노에서 뭐야? 그냥 저런 무례한 놈이 있나? 아니, 우리 건물에 와가지고 돈을 받쳐야지 가져간다고? 이런 X 같은 놈! 해가지고 이제 막 핍박을 주기 시작했죠. 핍박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어떤 이제 어깨들이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 뭐 커피에다가 뭐 섞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겠네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월가에 가서 이제 퀀트를 해서 떼돈을 버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도 처음 퀀트 하기 전에는 이제 주식에 입문을 해보기 위해서 신문을 끄적끄적 보다가 오토라이트라는 주식이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2차 전지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거 재밌네 해가지고 샀다고 해요. 샀습니다. 그것도 신문만 그냥 얼추 대충 보고 IQ 200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그 한 4,000불 정도로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60년대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은 꽤 큰 돈이에요. 그게 나름대로 그 도박해서 이제 번 돈, 그리고 책 로열티 이런 거를 이제 다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겨내라는 책에 보면은 나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전보를 했다. 나는 언제 팔아야 할지 전혀 몰랐다라고 하고 4년 만에 결국 본전을 만회하고 겨우 팔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IQ 200 컴퓨터를 만든 사람조차 감정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무대포로 자기 번 돈 갖다 박아버리고 몰빵을 했는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대. 근데 이제 운이 좋게 얘가 다시 본전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안 왔으면 어쩔 거야. 그러면 이제 4,000불 다 날리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에 이제 9%를 잃고 포트폴리오 전체를 손절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자산 배분 같은 거 안 하고 이제 남자답게 이제 개별주 전략에 몰빵을 팍 했거든요. 근데 2019년 11월부터 20년 4월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플랜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10% 떨어지면 그때는 다 손절을 하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 이제 플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절을 할 때가 왔어요. 그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포트폴리오 전체를 날려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제 두뇌가 알아서 포지션을 막 합리화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과매도인 것 같아. 한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말이야 2008년보다 낮은 것 같고 말이야. 그리고 이 코로나 이게 뭐 이 됐어요?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주식이 꿀보기가 싫더라고요.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타조 현상을 겪었습니다. 타조 현상이라는 거는 타조는 사자가 나타나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머리를 바닥에 딱 박아버립니다. 사자가 없어졌는데 헤헤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사자는 있지. 그래서 너를 잡아먹겠지. 근데 그래도 일단 타조는 일단 머리를 갖다 박으면은 사자가 사라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3월 첫째 월요일에 그 보유 주식을 또 60%만 날려버렸어요. 다 날린 것도 아니고 왜 60%만 날렸는지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같은 짓이죠. 그래서 조금 주식이 리바운드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주 금요일에 다 팔았어요. 3월 6일이었더라고요. 그때 다 팔았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9%로 끝났는데 솔직히 근데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다 팔아야지 무슨 60% 팔고 40%는 금요일에 팔아. 이게 뭐 하는 거였지, 그죠? 그 금요일까지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좀 다행이었는데 내려갔으면 어쩔 거예요, 사실. 지금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신나게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주식시장이 3월 말까지. 네, 그래서 어쨌든 팔긴 팔았기 때문에 저한테 70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이제 100점 만점에서 좀 차긴 했지만. 예, 근데 제가 10년 동안 번 돈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이 그 전체 포트폴리오를 날려가지고 몇 천만 원을 까먹는 이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좀 사실 의문입니다. 그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2006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번 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없고 내가 예를 들면 2018년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내가 2020년 3월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날려버릴 수 있었을까? 예, 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강의를 거의 한 몇백 번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제 감정을 이겨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다가 아니야. 또 이제 사람은 또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원시 시대 때는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사슴을 잘 잡는 놈도 있고 못 잡는 놈도 있겠죠. 잘 잡는 놈은 문제가 없습니다. 먹을 게 풍부하고 이제 가족들도 막 좋아할 거고 마을 사람도 유 히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잡는 놈은 이제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첫 번째, 나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슴도 못 잡냐, 나 같은 놈 죽어야지 하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나 오늘 거의 잡았는데 말이야, 글쎄 해가 비쳐가지고 내가 화살을 잘 못 쐈어, 거의 잡은 거야, 내일은 잡을 수 있어 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연히 후자가 살아남았고요. 전자는 다 우울증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 후자 사냥꾼들의 이제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과잉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이제 객관적보다 훨씬 더 잘났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자신감을 갖고 이제 씩씩하게 사는 거. 문제는 주식 투자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주식에 몰빵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내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A라는 주식을 찾아냈는데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는 위대한 사람인데요. 나는 이제 아주 주식을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잖아. 해가지고 몰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이제 2020년 데이터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개 종목 미만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60%였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이 수치가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종목에 모든 것을 몰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 망할 놈의 자존심, 과잉 확신 편향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켄 피셔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왜 사느냐? shun regret, accumulate pride.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후회를 피하고 그리고 프라이드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투자도 하고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 안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되는 거죠. 왜냐면 손절하면 무조건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후회를 회피하고 프라이드를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별 이상한 망상을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 알거든요. 제 이상하다는 거. 나만 몰라. 그런 겁니다. 우리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새겨 먹었어요. 자, 세 번째,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단 내 돈이 들어가면은 내가 산 그 자산이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부동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동작구 부동산 하나 사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동작구 칭찬하는 사람은 내 친구인 거고 동작구 욕하는 사람은 거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동작구를 욕할 수가 있어? 내가 동작구 집을 사놨는데. 참고로 저 없습니다, 집. 어쨌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지. 내가 삼성전자를 사놨는데 삼성 그 한국의 최고 기업 그 오를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라고 하면 기뻐하는 거고, 삼성 이제 한물 갔어요. 거기 올드하잖아. 아이폰한테 이제 좀 말리도 말하면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이 들어간 후에는 전혀 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감정적이 되니까 우리는 팩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망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자, 또 하나 있어. 권위 편향, 호감 편향.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니까 아마 저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권위가 있다고 착각을 하실 거예요. 뭐 저 쥐뿔도 없긴 하지만.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고학력, 자격증 있고 높은 직위의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입니다. 왜냐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는 게 맞는 거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친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맞기는 맞는데, 투자는 잘 아시다시피 일단 그 전문가가 누군지 파악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저 지금 뭐 월별 기절성 영상 올리고 있잖아요. 전 늘 강조해요. 이거 어차피 올려봤자 3번 중 2번 맞고 한 번 틀린다고. 그게 이제 그 기본 확률이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 그리고 내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왜냐면은 사실 저도 헛소리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제가 이제 헛소리를 하면은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헛소리를 하고 싶어서 할 경우도 있고,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게 돼요. 아시네, 계산이 잘못했네 하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을 해도 직접 데이터를 다운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4개가 있었죠.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실까요? 네, 보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그 두뇌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 감정 중에서 투자를 말아먹는 편향을 제가 4개만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40여 개가 더 있습니다. 그거 다 하면 3시간 동안 제가 떨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참는데, 근데 투자를 하면서 이를 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1% 미만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워렌 버핏이나 그런 슈퍼 투자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1% 미만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들이 정상인과 두뇌가 많이 다른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례한 말이긴 하지만 솔직히 맞아. 워렌 버핏은 정상인과 비슷하게 사고 두뇌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다음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99%는 아마 정상인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비컨트, 소위 본인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하더라 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거든요. 우린 정상인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감정 배제가 가능하고 검증된 레시피가 있는 퀀트 투자만 좀 하시죠, 우리. 네, 제발요. 퀀트, 비컨트, 타도 비컨트. 자, 비컨트가 이 세상에서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할투는 영상을 올릴 겁니다. 굉장히 유익했죠. 네,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